2024 보훈문화교육 수어방 경진대회 주사위 한 번의 독립운동 보훈마블 세계여행 수어반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보훈마블 세계여행은 교사가 직접 제작한 보훈마블을 토대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탐구하고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주사위 한 번의 독립운동, 보훈마블 세계여행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훈마블은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접속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훈마블 접속 화면입니다. 보훈마블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살펴보고 활동 방법도 간단히 살펴봅니다. 아래에 보훈마블 활동 설명 영상을 삽입해 두어서 클릭을 하면 보훈마블 활동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훈마블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번의 독립운동 보훈마블 세계여행 활동 화면입니다. 가운데 주사위가 보이고 하단에 온라인 학습지, 독립운동 자금칸, 보훈마블로 돌아가기, 후원하기,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가 있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첫 번째 일본으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지도에서 일본 히비야 공원을 확인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을 끌어오면 독립운동이 일어난 장소를 직접 탐방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유인데요. 하단에서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설명을 살펴보면서 일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제일 하단에 있는 온라인 학습지에 접속을 하여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퀴즈로 돌아가서 퀴즈를 해결하여 정답을 맞추면 독립운동 자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10,000원을 입력을 하면 총 독립운동 자금의 계산이 됩니다. 다시 보훈마블로 돌아가게 되고 오른쪽엔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보훈마블 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 모르는 점을 질문을 하면 교사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추가 보충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보훈마블을 통해 획득한 총 독립운동 자금으로 독립운동가를 후원하게 됩니다. 자신이 획득한 최종 독립운동 자금을 확인을 하여 입력을 하면 독립운동가 후원 서명운동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대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업적 영상을 살펴보고 서명운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보훈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보훈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대휘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세계 각지의 대한민국 독립운동,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한국인,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리게 됩니다. 보훈어스와 감사원장 달아드리기 활동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실천하게 됩니다. 지구 따라 독립운동 보훈어스 세계여행입니다. 보훈어스로 제작하여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을 하고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보훈어스로 접속을 해서 보훈어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보훈어스 제작 결과물입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하와이, 호주, 유럽,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등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설명을 살펴볼 수 있고 지도를 확장을 하고 사람 모양을 끌어와서 놓으면 네덜란드 시내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네덜란드를 여행을 가지만 전혀 이곳에 이준열사 기념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헤이그 특사 관련 사진 자료와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또한 링크를 걸어 두어서 이준열사 기념관으로 가서 어떤 독립운동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보너스에 감사원장을 달아드립니다. 감사원장 파일을 다운받아 구글어스로 다시 돌아가서 수정을 눌러 감사원장 파일을 선택을 하고 조명아 의사에게 감사원장을 달아드리게 됩니다. 감사원장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사위 한 번의 독립운동, 보험마블 세계여행 수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위인을 노래하다 싱어게인 인천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글로컬 싱잉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역 인천의 숨겨진 위인들을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고 그분들을 위한 앨범을 만들어보는 호국 보온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깊이 있는 학습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의 위인을 탐구하는 산과 연계한 학습,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사회과 미술과 음악과 교과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차시별 성취 기준은 3차시별 사회과 음악과 미술과에 대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5학년 2학기 사회과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를 통해서 15차시, 16차시 수업을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첫째, 학생들의 역사적 자료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생성형 인공지능과 역사, 예술을 융합하여 역사와 지역 교육 과정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개발하며 위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지역의 인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저희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설문 결과 학생들이 인천의 위인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8%의 학생만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김탐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설정하여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글로컬에 대한 설명, 이탈리아의 피자와 대한민국의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3차시로 운영되었으며 1차시 위인 동요의 문제점을 찾고 재해석하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동요를 학생들이 불러보며 동기부여를 하였으며 클래스 카드 배틀을 통해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노래 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점 찾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KBS에 있는 스펀지에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비판적으로 들어보는 활동을 동영상을 보고 학생들이 직접 노래 가사 1절부터 4절까지의 문제점을 찾고 비판점을 적어보았습니다. 삼천궁녀와 의자왕이 과연 위인이 될 수 있는지, 왜 세종대왕은 태정, 태세, 문단세의 세로밖에는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이를 대신해서 독립운동을 한 위인 중 100명의 위인에 포함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윤봉길 의사, 강두식, 김구 선생님 등 다양한 인물을 추천하였으며 그 이유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중 5절의 가사를 학생들이 직접 바꿀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문톡을 통해 1차시 결과물을 수집하였습니다. 모든 별로 2개의 가사를 만들고 추천을 통해서 완성된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부른 우리 반만의 100명의 위인들의 5절 노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인천의 역사인물 지도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위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모든 별로 토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역사 지도에 포함될 인물을 직접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위인의 이름과 업적과 또 관련 장소를 찾았고요. 세 번째 활동으로는 구글 지도에 우리 지역 역사 인물 지도를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구글 지도를 통해서 위인의 사진과 출생지, 활동 장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학급에서 만든 인천 역사 인물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에 더 나아가 그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그 기념물과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3차시 인천의 위인을 주제로 현충일 기념 노래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노래를 만들 인물을 정하고 노래의 일반적인 구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리튼을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가사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여 아이들이 완성된 가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수노 AI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가사로 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나이 제한 문제로 인해서 교사가 대신 만들어주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를 영상으로 취합하였으며, 세 번째 활동은 앨범을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이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완성된 노래를 학생들이 온라인에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5학년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만든 앨범을 공유하였고, 그것을 친구들과 같이 들어보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마치고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의 수가 3명 이상이라고 한 학생들은 80% 이상,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만족도를 좋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주관식 피드백도 있었으나 그 중에 한 학생은 피땀 흘려 힘들게 나라를 지켰다는 것에 위인들의 감사의 의미를 표시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독립운동가의 별에서 시간을 넘어서 마음을 전하다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독립운동가와 내가 직접 만나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되새길수록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정신이 이어집니다. 이번 수업 지도를 통하여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사랑했던 독립운동가들을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가상현실로 시간을 뛰어넘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수업의 핵심 아이디어는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이 표현된 그들의 별을 만들어보는 활동입니다. 어린 왕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담겨있는 작고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별처럼 독립운동가들이 살았던 시대와 감성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발전된 에듀테크 기술과 학생들의 감성이 만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과와 단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회, 국어, 음악 등의 교과를 활용하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을사늑약 체결과 항일의병의 노력 알아보기, 독립운동가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 알아보기, 국어에서는 알리고 싶은 인물 소개하기, 이야기의 장면 연극으로 표현하기, 음악에서는 우리 생활 속 음악들의 쓰임을 알고 공익 광고에 어울리는 음악 고르기 등의 활동을 차시별 학습 활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잽, 디자인 편집 프로그래밍 캔바, 가상현실 구성을 위한 코스페이시스 에듀, AI 아바타 생성 프로그램 벌보입니다. 이 수업은 3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차시는 연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1, 2차시의 첫 번째 활동은 메타버스 안에서 퀴즈를 풀며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퀴즈를 풀어서 미션을 완료하면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로워하는 방탈출 게임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배경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이전 차시의 학습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1, 2차시의 두 번째 활동은 AI로 만나는 독립운동가 활동입니다. 독립운동가와의 가상 인터뷰를 위한 인터뷰지를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캔바로 만듭니다.
이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여 독립운동가의 별에 들어갈 내용을 구성합니다. 포스페이시스 에듀의 머지큐브 만들기를 활용하여 독립운동가의 별을 구성하고 태블릿 카메라에서 머지큐브를 비추면 가상현실로 내가 만든 독립운동가의 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AI로 만드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활동을 위해서는 벌보 앱이 필요합니다. AI 아바타를 이용한 소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아나운서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는 가상현실로 만든 아바타이며 학생들은 이 앱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1, 2차 시의 세 번째 활동은 가상현실 독립운동 기념관 만들기입니다. 포스페이시스 에듀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에 기념관을 짓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면 사람, 동물, 건물, 글자 등의 요소를 선택하여 쉽게 가상현실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활동들을 가상현실 공간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차시 활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뮤지컬 영웅에 나오는 누가 죄인인가 노래를 개사해보는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 가사를 바꾸어 봅니다. 또 이것을 활용하여 뮤지컬 영상을 만듭니다. 캡컷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들은 가상현실 기념관에 전시하고 친구들과 공유합니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호국보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가의 별에서 마음을 전하다 수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웅을 표현하다. 서해의 기억으로 라는 지도안을 발표할 교사 이정환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부터 수업 활성화 방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2라는 숫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은 월드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월드컵 가운데에서도 묵묵하게 서해를 수호하다가 순국하신 국군 정병 여러분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인데요. 지금 학생들은 2002년 이후에 태어나서 이 사건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자 이번 지도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서해 수호의 날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차 시를 구성했습니다. 처음 1, 2차 시는 연차 시로서 학생들이 서해 수호의 날을 알아보고 추모곡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군함을 디자인하여 서해를 수호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함 자체가 추모 엽서가 되어서 영웅들을 추모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패들렛부터 시작하여 게임 기반 학습까지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교육에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회 정서 학습을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시에는 동기 유발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념일과 영웅은 이라는 발문으로 시작됩니다. 학생들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서해 수호관을 탐방합니다. 탐방하고 실제 간 것처럼 견학학습지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분들의 다큐멘터리를 살펴보고 이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맺게 됩니다. 학생들이 적은 활동지인데요. 이분들에게서 용기와 협동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분들을 위한 추모곡을 만들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수노라는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추모곡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게 되는데요. 네, 그것은 그 작품의 일부였고요. 이거를 유튜브에 게시까지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차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서해수호 게임을 하는 차시인데요. 우선 교사가 먼저 시연을 하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공인 군함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우선 국방부 홈페이지에 있는 가상함정 체험관을 탐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나만의 군함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이 군함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서해를 수호하는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군함 자체가 추모 메시지의 사파가 되어서 아이들이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추모 메시지를 올리면서 수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때 학생들이 올린 추모 메시지고요. 기대 효과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부터 사회 정서 영향까지 골고루 모든 분야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 도구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지역 사회와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지도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에듀테크 기반 액션 러닝으로 호국 보훈의 씨앗 퍼뜨리기라는 주제로 보훈문화교육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은 5차시 사회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호국 영상, 메모리얼 필름 제작하기를 준비하였습니다. 6, 7차시는 연차시로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교육 연극을 실현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 다지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이 수업들에 사용된 에듀테크와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배움 활동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호국 영상을 제작하고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한 마음 다지기입니다. 액션러닝 문제 상황으로 현충일 다음날 원어민 선생님과 나눈 실제 대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어제 갑자기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서 깜짝 놀랐다라는 대화를 소개하였고,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왜 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액션 러닝 문제 상황을 실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호국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요. 이에 사용된 세 가지 생성형 AI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트구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흥남 철수 작전을 주제로 이미지를 직접 생성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협업 맵인 깁마인드를 활용하여 호국 영상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구상하고 협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을 펜화, 유화, 수채화 등으로 변환시켜주는 코미카 앱을 활용하여 호국 영상 제작에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만든 호국 영상의 일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을 조사하고 그때 당시에 느꼈던 피난민들의 불안하고 급박한 심정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움 활동으로는 생성형 AI인 리튼을 활용하여 교육 연극을 창작하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 다지기입니다.
액션러닝 문제 상황으로는 흥남철수 작전을 주제로 자유와 평화를 간절히 소망했던 당시 피란민들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교육 연극을 창작해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는 피란선을 앞에 둔 피란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그리고 교육 연극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은지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리튼을 활용해서 극본의 초안을 창작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처럼 생성형 AI인 리튼을 활용해요. 제목과 주요한 등장인물, 주요 사건들을 아이디어를 창작해서 몇 가지들을 입력을 한다고 하면은 AI가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하고 추가하여 극본을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함께 제작하였는데 극 중 필요한 군수 물자나 피란선에 사용된 메러디스 빅토리어를 함께 협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연극에 필요한 포스터와 OST, 주제곡들을 직접 제작을 하였는데요. 레오나르도 AI를 활용하여 교육 연극 포스터를 제작하였고, 또한 수노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연극에 필요한 주제곡과 배경음악들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 사용된 주제곡을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더 멀리 전쟁의 소리 멀리 떠나가 고요한 굿잡기를 마음속 기도를 하네. 이처럼 교육 연극에 필요한 주제곡과 배경음악들을 이렇게 가사와 보컬, 멜로디까지 직접 생성을 해주는 것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육 연극을 실현하였고, 부류라고 하는 AI를 활용하여서 영상을 편집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편집한 티저 영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활동으로 소중한 가치 선택하기라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지금 흥남부두에서 떠나는 마지막 피란선을 앞에 두고 있는 피란민의 심정이 되어 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내놓아 보고 그 중에서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정선하고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 안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꼭 한 가지는 무엇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분위기는 매우 진지하였고, 그리고 감정에 몰입하여 꽤나 진지하고 감정이 조금 울컥해진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사용된 배경음악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수노 AI를 활용하여 배경음악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수업 소감들인데요. 교육연극에 활용했던 대사들과 극본들을 AI가 직접 초안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놀랐다. 그리고 흥남철수작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알게 되었고, 14,000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피란민이 한 명도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피란길에 5명이, 새 생명이 태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왔다는 것에 인상 깊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있었다라고 하는 소감들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보훈문화 수업안 경진대회 수상작 냉전 속 섬마을 기적이 스타트다. 보훈문화교육 지역화 프로젝트 설명 동영상입니다. 한반도의 6.25 전쟁의 상흔이 남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본 수업은 한반도 어디에서든 6.25 전쟁과 관련된 보훈문화 교육 지역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이 수업의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지역화입니다. 역사교육에서 지역화는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전쟁,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민주 등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는 교과 고유의 탐구 방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듀테크로 소집단 협동학습을 지원하여 학습한 내용을 협업해서 정리합니다. 마지막 핵심 아이디어는 교육 현장에서 시수 부담 없이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온문화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수업은 플립 러닝으로 시작하여 1에서 3차 시로 이어집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업은 방향성을 잃기 쉽겠지요. 이 수업에서 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보온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실천하는 시민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보온문화 역사를 탐구하며 자긍심과 올바른 정책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지역화 가능한 보온문화 수업 모델을 제공받음으로써 현장 보온문화 교육을 심화하고자 합니다. 본 수업의 지도상 요의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역사 교육은 5학년에 한시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6.25 전쟁의 과정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복습한 6.25 전쟁의 과정은 패들렛의 타임라인과 지도로 공동 작업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지역 보온문화 역사 탐구 주제와 방법을 포함해 탐구 계획을 세웁니다.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탐구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배경 지식을 쌓아주기 위한 의도로 관련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깊이 있는 활동을 선행하여도 좋습니다. 특히 탐구 질문을 만드는 활동은 학생들의 사고와 수업의 깊이를 더합니다. 2에서 3차 시에서는 알리고 싶은 우리 지역 보온문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영상 제작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알리고 싶은 우리 지역 보온문화 역사 영상을 만들거나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웹툰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 공유하며 지역의 보온문화 역사를 교류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냉전 속 섬마을 기적이 싹 트다. 보온문화교육 지역화 프로젝트와 관련한 보온문화 교육에 대한 제언입니다. 호국 보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혼란한 국제정세 등 급변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 호국 보온의 공동체적 가치는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과 시소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모델이 필요합니다. 본 수업은 국어 교육 과정에서 필수라고 강조하는 미디어 교육과 도덕과의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을 결합하였습니다. 전 학년에서 등장하는 교과 영역과 해당 교과의 특성을 살려 보호문화 수업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교사들의 시수 부담을 줄이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보온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온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일 텐데요. 학생들은 영어 시간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보온 기념일 포스터를 만들고 2024년 6월 25일 지역 보온시설 참배를 제안하며 거제 포로 수용소 충원탑에서 국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또 학생들과 국군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새기며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냉정 속 섬마을 기적이 싹 트다 수업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발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걸어본 민주의 그날, 이어지는 추모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3.15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3.15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신호탄이고 여러 열사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입니다. 3.15 이거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감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학습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위해 두 가지 보온 인프라를 선정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첫째, 국립 3.15 민주묘지, 둘째, 민주재연의 길입니다. 3.15 민주묘지에서는 3.15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 민주재연의 길은 3.15 이거가 실제 일어났던 장소들입니다.
이 장소를 가보면서 다양한 추모 미션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QR코드로 접속을 하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3차 시로 실시되었습니다. 첫째, 3.15 이거 탐색, 둘째, 3.15 이거 체험, 셋째, 여행 작가되기,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3.15 이거의 민주적 가치와 정신을 내면화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민주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차시입니다. 3.15 이거 탐색하기입니다. 3.15 이거의 원인과 가정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민주주의 노래자랑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거꾸로 학습의 형태로 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거꾸로 수업은 사전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제작한 디딤 영상, 사전학습 영상을 링크로 제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온라인 방탈출, 노래 만들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전학습입니다. 국립 3.15 민주묘지 체험학습과 디딤 영상을 통해 3.15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수업에서 3.15 이거에 대한 정리를 위해 3.15 민주묘지, 4.19 아카이브를 링크로 제공하여 3.15 이거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기반의 3.15 이거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3.15 이거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제작하여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주주의 미션을 제공하여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미션은 다앤리 플랫폼을 통해 사진으로 제출을 받고 학생들이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AI 노래 만들기 활동입니다. 가사만 입력하면 AI가 노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캡컷을 활용하여 뮤직비디오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캡컷 활용법에 대해서는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 작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활동에서 만든 노래 그리고 저번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놓은 카드 뉴스를 이어붙이는 형태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15 이거에 대해 정의를 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차시입니다. 3.15 민주주의 투어하기입니다. 다앤리의 민주재현의 길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과제방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학생들이 추모 미션을 실시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전 창원시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3.15 재현의 길을 링크로 제시하여 3.15 이거 장소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다양한 추모 미션들을 수행하였고 사진이나 영상의 형태로 추모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별로 영상을 캡컷으로 편집하여 추모 챌린지 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앞부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여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차시는 3.15 여행 작가되기입니다. 마지막 차시인 여행 작가되기 활동에서는 3.15 이거를 소개하고 그 가치와 인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활동은 이북으로 여행 안내 책자 만들기, 기행문 작성하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1차시에서 3차시까지 학생들이 제작한 모든 자료를 메타버스 전시관에 게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급 친구들 뿐만 아니라 타학년 그리고 학부모에게도 링크를 나누어 주어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모 투어 안내 책자에 꼭 들어갈 내용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안내 책자 표지, 그리고 추모 투어 코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인물들, 그리고 그 장소가 포함하고 있는 민주적, 보훈적 사실들, 가치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감사 표현이나 추모 방법, 그리고 3.15 추모 투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북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안내 책자는 공용 발행을 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행문은 3.15 의거의 주요 가치인 민주, 자유, 정의를 필수 단어로 지정을 하여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의 기행문을 디지털 책으로 만들어 발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3.15 의거 추모 투어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제작한 모든 자료를 게시하여 갤러리 워크 형태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15 의거의 내용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관도 제작하여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을 마무리하였고 마지막으로 3.15 의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며 추모하는 것은 민주보훈의 시작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실천한 민주의 가치와 숭고한 정신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발표를 하게 된 박수영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과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수업의 주제는 삼각으로 배우는 3.1운동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3.1운동을 학습하고 프로젝트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크게 시각, 청각, 촉각 세 가지의 감각을 활용한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구성했습니다. 수업은 3.1운동의 의의를 탐구하고 이를 현재적인 가치와 연결 지은 다음 이후 이것을 주제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출품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삼각으로 배우는 3.1운동의 목적은 다감각을 활용한 에듀테크를 활용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보훈의식과 독립운동의 의의를 함양함에 있습니다. 본 수업은 크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1운동에 대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고 이를 현재적인 가치와 연결짓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형 AI를 통해 3.1운동의 현장을 이미지로 재현하고 3.1운동의 독립과 3.1운동과 독립의 가치를 담은 노래를 제작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3.1운동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역사적인 의의와 가치를 담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고 출품하는 활동입니다. 본 수업에서는 크게 5가지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본 수업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3.1운동에 대한 내용 지식과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그리고 현재적 의미를 부여해 게임을 제작하고 출품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보훈의식을 사회적인 가치로 연결짓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시의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3.1운동에 대한 학습 내용을 메타버스 활동 공간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도모했습니다. 메타버스 활동 공간에서 학생들이 3.1운동에 대한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NPC라던가 책,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통해 교과서의 본문이나 탐구 질문, 탐구 학습지,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 공간에서 활동했던 탐구 학습 내용을 패들렛에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차 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이미지를 재현을 하고 그리고 3.1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담은 노래를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AI를 활용함으로써 이미지와 노래를 생성하는 과정을 통해 생생하고 감각적인 역사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프롬프트의 수정과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생한 역사 이해와 그리고 감정이입적 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활동에서는 생성한 이미지와 노래 그리고 이전 차시에 탐구했던 학습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게임 제작을 위한 스토리를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차 시의 활동은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게임 제작의 주요 기능을 익히고 시판된 게임을 체험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게임 제작을 위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게임의 부가적인 효과나 화려한 효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역사적인 내용 요소와 그리고 3.1운동의 의의와 가치를 내용에 좀 더 포함시킬 수 있도록, 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게임 어플에 등재하고 출품하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삼각으로 배우는 3.1운동은 첫 번째,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감각 학습을 통해 3.1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을 도모하였으며 두 번째, 학생의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의 행위 주체성의 회복과 깊이 있는 배움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이 직접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도출하면서 탐구 역량과 보온의식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게임의 제작과 출품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졌던 보온의식을 게임의 출품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연결짓고 그리고 이를 통한 성취 경험까지 획득하는 것을 수업의 의도로서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하고 자유로운 일상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 숭고한 희생을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모든 교사분들의 교육 활동을 응원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보훈 해설사 되어보기 360도 VR 사적지 탐방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수업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수업에서 VR 교육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답사를 통해 직접 VR 보훈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여기에 보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모두 활용 가능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수업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 시에는 투표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발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2차 시부터는 5.18 민주로드라고 하는 VR 민주 사적지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으로서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VR 사적지 탐방 자료를 제작합니다. 3차 시에서는 제작한 VR 콘텐츠를 우리 지역 지도 위에 입체 도형으로 만들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더불어 사적지의 이야기를 찾는 과정을 통해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와 생활과 윤리 과목을 통합하여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다루었습니다. 융합과학탐구의 첨단과학기계 활용, 프로젝트 활동 등의 과목 간 융합적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 VR 콘텐츠 제작을 학습 성취 기준으로 하였고 평가는 1차 시에서는 관찰평가, 2, 3차 시에서는 산출물 평가를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계획 예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업과 평가 과정에서 일어나는 핵심 활동을 예시와 같이 특기사항에 기록함으로써 학생들의 활동이 학생활 기록부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일체화하였습니다. 1차 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발생 배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선거운동과 투표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관련 영화를 장면별로 감상함으로써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적으로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VR 견학을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습 활동지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에서 VR 보훈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차시 예고를 진행합니다. 2차 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의의를 다루고 VR 민주사적지 탐방 자료를 제작합니다. 민주화 운동 기록관과 인정교과서를 이용하여 주어진 지도 위에 민주사적지를 표기하고 한 곳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이 답사를 통해 직접 촬영한 360도 영상을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우측 가운데 화면이 자이로 모드, 우측 하단 화면이 VR 모드입니다. 이어서 감상한 민주사적지의 역사와 배경을 탐구하고 해설 자료를 제작합니다. 호스페이시스 에듀를 이용하여 VR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우측 하단 화면이 구 전남도청 사적지를 배경으로 직접 제작한 VR 콘텐츠 예시입니다.
3차 시는 제작한 VR 콘텐츠를 이용하여 민주보훈 해설사가 되어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사적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필터링하면 정육면체 전개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출력하여 큐브로 만듭니다. 이와 같은 학습활동은 아이들이 가상현실에서 체험한 자료를 현실에 구현하여 산출물로 만들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드디어 민주로드 위에 모둠에서 선택한 민주사적지 큐브가 해당 위치에 놓여지고 QR코드 스티커까지 부착하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다크반에서 보훈 해설사가 되어 다른 모둠 학생들에게 우리 모둠 산출물을 소개하고 설명해주는 활동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훈 수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이 수업은 국가보훈과 관계된 모든 사적지 콘텐츠 제작 수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순 체험이 아닌 학생 스스로 VR 콘텐츠를 제작하고 함께 배우는 보훈문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 또는 사회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수업 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교사 간 협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거를 읽고 현재와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훈동화책 만들기 수업안을 개발한 예비초등교사 임수빈, 정수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대상 생성형 AI를 활용해 우리 지역 6.25 전쟁 유적지를 소개하는 동화책을 만드는 수업입니다. 초등학생에게 6.25 전쟁은 사회 교과서 내로 한정되며 시공간적으로 먼 사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에 이 수업에서는 지역화 전략을 통해 우리 지역 유적지로 6.25 전쟁을 인지하고 초체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에 역사적 사건보다는 사건 이해를 통해 보훈을 학습하고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구성한 교육과정입니다. 사회, 국어, 미술 교과를 융합하였으며 각 과목별로 사용한 주제와 차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 교과목을 융합하여 총 9차시의 보훈 교육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습니다. 2차 시에서는 잽을 사용하여 우리 지역 진주 내 6.25 전쟁 유적지를 간접 견학합니다. 3차 시에서는 6.25 전쟁의 흐름과 당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책, 큰 기와집의 오래된 소원을 읽습니다. 4차 시에서는 경상남도 내 6.25 전쟁 유적지를 조사하는 활동을 합니다. 5, 6차 시에서는 AI 스토리 교실을 사용해 4차 시에서 조사한 유적지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듭니다. 7차 시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진로와 보훈 정신의 실천을 연관지어 봅니다. 8차 시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보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패들릿을 활용해 모든 결과물을 한데 모아 추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단순 인지에서 이해로 우리 지역 진주에서 경상남도로 나 자신이 보훈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 정신을 알리기까지 이처럼 차시별 연계와 확장성에 초점을 두고 재구성했습니다. 9차시 중 소개할 차시는 5, 6차시, 우리 지역의 6.25 전쟁 유적지 소개 자료 만들기입니다. 본 차시 수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안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른 배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은 크게 이야기 구성하기, 동화책 만들기, 우리반 동화책 전시회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본 수업의 흐름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차시에서 읽었던 큰 기와집의 오래된 소원의 내용을 떠올리며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전 차시에서 학생들은 경상남도 내 6.25 전쟁 유적지 6곳을 조사하였고 그 중 하나를 모둠별로 선정했습니다. 활동 1에서 이를 동화책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지를 제시합니다. 활동지는 단순한 내용 관련 질문과 학생들이 상상하여 답을 작성해야 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학생들은 해당 장소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봅니다. 상상하여 답을 작성해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가 보훈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보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활동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활동지를 완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추가 요소를 생각하고
이를 활용하여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킵니다. 다음으로 활동 2입니다. AI 스토리 교실을 활용하여 동화책을 만듭니다. 활동지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적어 AI를 통해 줄거리를 완성하고 그림을 삽입합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순회 지도하고 평가합니다. AI 스토리 교실 활용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3에서는 동화책을 감상합니다. 서로의 동화책을 보며 나라를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교사는 사건을 겪을 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온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정리에서는 QR코드를 제시해 보온교육 프로젝트의 패들렛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학생들은 5, 6차 시 섹션에서 소감 및 감상평을 나눕니다. 이때 타인의 역사적 해석을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며 성찰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더욱 심화된 보온 정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 활용할 PPT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시간이 길기에 교사는 지속적인 순회 지도로 참여도와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수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대학교 이가원입니다. 지금부터 제 수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태극기 메이킹은 기호화를 통해 일제감정기의 억압적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태극기 메이킹 수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언플러그드, 사회교과, 그리고 메이킹 총 3가지를 융합해 보았습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얼마나 억압적이었는가, 그리고 태극기는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가, 그리고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컴퓨팅 사고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재료와 새로운 장비들을 활용하며 안전하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수업의 적용 대상은 5학년입니다. 저는 그중 사회교과의 일부분을 재구성할 것이고 저는 총 2차시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 수업의 흐름 및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움 1, 배움 2는 모든 활동으로 진행되고 배움 3은 전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제 수업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할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인물들이 태극기 목판을 비밀리에 전달하고 이를 밀실에서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제강점기가 무엇인지, 태극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태극기의 의미와 규격까지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배움 1 독립문구 기호화하기입니다. 기호화는 데이터 압축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중복되는 데이터를 기호로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생들이 활용할 학습지이고 모둠별로 각기 다른 독립문구를 제시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호화 활동을 통해 기호화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할 것이고 기호화의 해독법을 모르면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호화는 의미를 숨기는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태극기 메이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중 태극기 조각과 나무틀은 교사의 사전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태극기 조각의 경우 3D 프린터로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레이저 커터를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무틀 역시 레이저 커터로 만든 후 조립을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태극기 메이킹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조각을 나무틀에 놓고 태극기를 스케치합니다. 근데 이때 모둠원들이 만들 태극기 역시 모둠별로 다 다릅니다. 이러한 학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극기를 스케치한 후 모둠원들끼리 조각을 나눠 가져 각자 3D 펜으로 태극기를 그립니다. 이후 나무틀에 원래 위치에 놓고 그대로 앞뒤를 뒤집습니다. 다시 기호화한 독립문구를 스케치하고 다시 나눠 가져 3D 펜으로 그립니다. 이때 어떻게 태극기를 만드는지 설명을 하고 3D 펜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메이킹을 해야 하는지 이미 학생들이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슬로만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수업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안전한 태극기가 완성되게 됩니다. 마지막은 안전한 태극기 해독하기입니다. 모든 별로 앞에 나와서 각자의 독립 문구를 해독하는 방법을 적고 다른 모든 거를 직접 해독해 봅니다. 그래서 제 태극기가 안전한 이유는 기호의 해독법을 모르면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없고 조각을 무작위로 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해독법을 일본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안전한 태극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독법의 공유 대상과 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든 태극기를 전시한 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제 수업의 기대 효과입니다. 언플러그드 교육과 메이킹 교육은 굉장히 높은 융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호국보훈이 사회교과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탈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호국보훈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림의 탁소노미입니다. 불림의 탁소노미에서 가장 최상에 있는 것은 창의성입니다. 제 수업은 창의적 사고 역량에 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미보 태극기를 휘날려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제목으로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예비교사 부문에 참가하게 된 진주교육대학교 하이언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수업 개관, 수업안 설명, 수업 활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개관에서는 본 수업의 주제, 그에 따른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수업의 목표, 재구성 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평가 계획과 수업식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의 주제를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2단원의 3.1운동을 주제로 첫 번째 키워드와 두 번째 키워드를 녹여내어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였고 사회, 실과, 미술의 세 과목을 융합한 수업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수업 목표 역시 추가하여 주었습니다. 재구성 의도에 들어가기 전 많은 코딩 교구 중에서도 카미봇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카미봇의 경우 아이들의 손에도 한 손에 들어오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연결 방법이 쉬워 사용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전용 컨트롤러, 카드, 휴대폰 어플이나 블록 코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육명 구멍에 펜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거나 코딩 블록을 이용해 빛과 소리를 내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카미봇이 가진 이러한 강점은 제가 구상하고 있던 스토리텔링형 수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의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교과서는 사회 5-2 박용준 교과서로 2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의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3.1운동이 지닌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1차시로 구성된 것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차시로 구성된 기존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교사의 역사적 사실 전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업을 2차시로 늘려 보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지도안을 작성한 부분은 12차시와 13차시, 총 2차시 분량입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성취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사회과 과목분이 6404-04 그리고 차시가 추가된 만큼 부족했던 성취 기준 역시 추가적으로 보완해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수업은 실과, 미술교과의 융합형 수업으로 화면에 보이는 성취 기준 세 가지를 추가로 제하였습니다. 수업의 평가는 수업 중 순환 지도를 통한 관찰법과 활동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수업에 대한 유의사항은 사실 기반, 교육 준비, 즉각적 피드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업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2차시 도입에서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독립을 유발합니다. 활동 1에서는
3.1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활동 2에서는 피지컬 교구, 카미붓의 기초사용법에 대해 익히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연차시로 구성된 13차시 수업에서는 스토리를 이어가며 활동 1에서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피지컬 교구의 심화 학습을, 활동 2에서는 그 방법을 활용해 다 함께 활동 학습을, 마지막 활동 3에서는 배운 점을 토대로 평화의 태극기를 만들어 보며 수업에 대한 느낀점을 나누고 마무리합니다. 이번 수업안 설명에서는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수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점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스토리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배경은 3일절, 주인공 만세는 국기계약을 잊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늦잠을 부르다 교실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이때 미래에서 온 카미봇이 교실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카미봇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부탁을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유관순으로부터 일본 제국이 가져간 태극기를 찾아내 3.1운동 전까지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아 만세에게 함께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세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함께 3.1운동과 카미봇의 그 조정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학습지를 채우며 태극기의 위치를 알아낸 만세는 의뢰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카미봇과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블록코딩을 통해 태극기를 되찾아내어 태굴공원으로 전달하고 결국 호국 영웅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12차시 전개의 활동 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동에서는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한 이해와 3.1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영상과 표를 이용해 수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활동지를 채운 단어를 조합하여 암호를 풀어내 학생들은 태극기의 위치를 지도에서 찾아냅니다. 활동 2에서는 카미봇을 연결하고 카미봇 리모컨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정리해서는 활동 1과 활동 2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OX 퀴즈를 진행합니다. 각 조가 한 팀이 되어 카미봇을 활동판에 올리고 3.1운동에 대한 문제를 읽은 뒤 카미봇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시인 13차시에서는 블록코딩을 통한 카미봇 조작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스토리로서는 과거로 돌아가 태극기의 장소인 원선을 이동하고 태극기를 되찾는 부분입니다. 블록코딩 활동판은 총 3가지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책상에 올려놓긴 적당한 크기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블록을 이용합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수동할 수 있도록 블록코딩을 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간단한 블록코딩이지만 기초를 익히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스는 장애물이 추가되었는데 이전 코스와 달리 거리를 어림잡아 좀 더 세부적인 코딩이 가능하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코스 3에서는 LED 블록을 이용해 카미봇의 색을 바꾸고 도착지에 이동하게 되면 학생들은 태극기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 1이 끝났다면 활동 2에서는 되찾은 태극기를 3.1운동 시작점 탁골공원으로 옮기는 활동을 합니다. 카미봇 블록코딩 협동 활동판은 활동 1에 3가지 코스를 조합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교실을 깔아 사용할 수 있는 길고 큰 사이즈로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이 활동판은 교실 바닥에 깔아줍니다. 책상과 의자, 노트북 한 대를 배치시켜 카미봇 조종석을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교사가 정한 선지로 일렬로 줄을 서 활동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조종석으로 이동해 1인당 할애된 시간만큼 블록코딩을 하고 수정을 합니다. 최종 15분 안에 카미봇을 이동시키면 되는 합동활동입니다. 마지막 활동 3은 배운 내용을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평화의 태극기 활동판을 제작하였고 칠판에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포스트잇에 호국 영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한 학생은 칠판 앞 활동지 포스터에 부착하여 평화의 태극기를 완성시킵니다.
이후 느낀 점을 발표하며 13차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본 수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수업의 기대 효과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와 같고 키워드로서는 주도성, 창의성, 협력 및 소통으로 핵심 가치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코딩 블록을 추측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코딩 후의 결과값을 먼저 보여주거나 이어진 블록을 채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이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접 코스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조를 이루어 함께 코스를 만들고 코딩 블록을 쌓아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추가로 코스에 퀴즈를 배치하여 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배운 내용의 연장선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을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미못의 다양한 조정법을 익히는 시간, 조원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리고 또한 페이퍼 토이 도안을 직접 제작하거나 활용하여 역할극을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카미보 태극기를 휘날려라 대한독립 만세 수업안 설명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진주교육대학교 하이언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의학에 맞선 영웅들, 나의 역사 속 분신의 헌정곡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인격을 기르도록 돕고자 합니다. 역사교육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과거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보훈의 의미를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을 받고 자란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수호가 보훈 대상 중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국가수호와 관련된 일부 기념일의 인지도는 너무 낮았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보훈의식 제고에 있어서 정보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학교에 있다고 외칩니다. 그 역할을 저희가 비로소 실천하기 위해 5학년 2학기 교과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1단원은 9월에서 10월,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은 시기상 11월에서 12월 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 시기를 활용해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정 기념일인 순국선열의 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그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광복절과 같은 공휴일은 기억하지만 법정 기념일인 11월 17일을 아는 경우는 적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일산의학을 배우는 시기와 맞물려 학생들이 나라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도록 이 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이 일산의학의 부당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급 규칙을 학생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변형하고 이후 일산의학에 대해 알려주며 그 유사성을 알려주려 합니다. 학급 규칙을 변형함으로써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여 수업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 활동으로는 우리 민족의 저항, 인생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인물의 선택을 자신으로 대입하여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게임을 하며 학생들은 자신과 유사한 인물에 대해 깊이 학습하며 학습지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즈로우 마인드맵에 접속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같은 인물이 나온 학생들끼리 협동하여 생각 그물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서로 정보를 알맞게 수집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선택을 직접 하고 부당함을 몸소 느껴보고 협동을 하며 주도성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이 게임은 교육과정의 중요시 다루는 인물부터 교과서에 없는 가려진 인물들까지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독립운동가와 외국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학습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운동가의 인지도는 유관순을 제외한 모든 인물이 국내 남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고 다양성 있게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즈로우 마인드맵을 통해 협력적 소통 능력까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실제 수업을 해봄으로써 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하게 수업이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많이들 안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대사하며 헌정곡 제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예시 작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한 정호 선생 대성학교 희생정신을 보답하는 활동까지가 보훈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보답이라는 말을 들으면 섣불리 유형적 보상을 생각하게 되어 학생 자신이 할 수 있는 보훈은 진정한 의미의 보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헌정곡 제작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무형적 보상의 실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캔바를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며 협동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의 실생활에서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패들렛의 나라 사랑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학생들의 보훈 정신을 더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면 학생들이 만든 뮤직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개의 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트렌드에 맞게 쇼폼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듀테크 활용이 어렵다면 수기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등 해당 수업은 활동을 대체하기도 쉽습니다. 오늘의 보훈이 내일의 용기와 희망의 길,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이 영원히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몽이 그들이 지켜내고자 한 말은 한낱 꿈이 아니었다 수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훈 정신을 기르기 위한 수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우리말 지키기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우리말에 깃든 민족성을 지키는 행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둘째, 독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우리의 민족 정신을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노력을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수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초등 사회 5, 6학년군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단원에서 물리적인 독립운동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10제에서 18차시의 연차시를 추가하여 우리말 지키기와 같이 정신적인 독립운동 역시 중요함을 전하고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수업에 대하여 사회, 국어, 실과 등 다양한 교과 간의 연계를 통해 수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이해 측면에서는 조선어학회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알아볼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과정기능 측면에서는 메타버스 잽을 통해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몽이 수업의 경우 크게 2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시에서는 공동작업 에듀테크인 뮤랄과 생성형 AI인 챗GPT를 활용하여 조선어학회 사건과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후 2차시에서는 메타버스 체험형 공간인 잽과 공동작업 에듀테크인 패들렛을 활용하여 메타버스 체험 활동을 통해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이 진행됩니다. 먼저 1차시 수업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에서는 오늘 수업의 핵심 키워드인 한글 관련 힌트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동기 유발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전개는 크게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 1에서는 영화 말모의 클립본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활동 2에서는 시청한 영화를 바탕으로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 챗GPT를 활용하여 그 인물에 대한 인터뷰지를 제작합니다. 활동 3에서는 조변 활동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주제로 타임라인 형식의 발표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합니다. 활동 4에서는 활동 2에서 진행한 인터뷰지에 대하여 자신이 해당 인물이 되어 스스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정리에서는 우리말을 지키는 행위의 의미와 중요성을 언급하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2차시 수업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입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말 사용이 금지된 상황을 상상하며 짝과 함께 간단한 상황극을 진행한 후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개에서는 크게 2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활동 1에서는 메타버스 잽의 특징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조선말 큰사전 편찬 과정을 담은 맵 말몽이를 소개합니다.
활동 2에서는 학생들이 짝과 함께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션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장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조선어 사전 편찬을 처음 계획한 주시경 선생 만나기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말모의 과정 중 우리말을 모두 모으기 위한 사투리 수집하기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말 지키기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장면은 옥중에서 완성한 가로쓰기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독립, 그리고 되살아나는 우리말글 장면으로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을 완성합니다. 정리에서는 활동 2의 5가지 장면을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점 혹은 나라 사랑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발언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총 2차 시의 수업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수업 중 사용하게 될 수업 자료에는 이렇게 각 차시별로 최초기 학습지와 PPT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 말몽이 그들이 지켜내고자 한 말은 한낱 꿈이 아니었다 수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극을 활용한 5.18 민주화 운동 의미 되새기기 프로젝트 수업 설명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특수한 사건이지만 어느 한 도시와 지방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국 보훈 문화교육에 대해 공부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고 5.18 계기교육은 광주에서만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의 보편적 의미에 집중해서 수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적인 사회로의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그리고 또 그 시작점에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5.18 민주화 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 세대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짧고 강한 경험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5.18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고민하고 1980년도의 문제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역량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수업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수업의 소재는 음악극입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음악극을 소재로 사용한 첫 번째 이유는 학습에 대한 진정한 흥미를 위함이었습니다. 음악극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론이 아닌 이야기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진정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고양시키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와 정서 감흥 지수를 고려했을 때 음악극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그때의 감정을 느끼고 상황을 재구성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악극이 내면의 울림을 통해 인지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음악극의 의사소통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와 문학을 통해서 또 노래와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술 영역들의 긴밀한 내적 통합으로 음악극 활동은 학생들에게 예술성을 길러줄 수 있을 통합활동의 일환이며 더 나아가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재구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생성형 AI, 음악극,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그림책이라는 소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수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기를 뿐만 아니라 음악과 그림책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 역사를 배움으로써 보다 실감나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음악극의 기대 효과와 같이 학생 모두가 수업에 깊이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학생 주도형 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인 창의적 사고와 심미적 역량을 지닌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희는 수업, 즉 프로젝트의 주제를 음악극을 통한 5.18 민주화 운동 의미 되새기기 프로젝트라고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수업은 음악극, 그림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요소들이 융합되었기 때문에 음악, 국어, 사회의 세 가지 교과목이 융합된 수업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릴 차시는 바로 7차시와 8차시인데요. 그 전차시 수업들은 7차시와 8차시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역량들을 배우는 차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서 시사하는 핵심이 민주주의인 만큼 8차시가 끝난 후에는 사회 과목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하면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7차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차시 수업의 관련 교과는 음악, 국어, 사회이며 학습 목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7차시의 첫 번째 활동은 모든별 음악극 대본 작성하기 활동입니다. 학생들은 4인 1조로 모든 활동을 하게 되며 각 모든별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장면 한 개씩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참고로 각 장면의 사진은 네 번째 차시에서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그림책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 모둠이 맡은 장면에 대해 학생들은 대본 구성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작성 시 화면 왼쪽과 같은 주의사항을 유념하며 작성할 수 있게 교사가 지도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상상해서 작성한 대본 구성지 예시본입니다. 저희는 5, 6학년 수준에 보다 수준 있는 음악극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창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두 번째 활동은 음악극 노래 개사하기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사진들은 학생들이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노래 모음집이며 모음집에 있는 노래들은 학생들이 음악 시간을 통해 이미 배웠을 법한 것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모음집에 있는 노래 중에서 모둠별로 장면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상황을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활동지에 모둠의 장면과 5.18 민주화 운동에 걸맞는 노랫말을 직접 창작해보는 활동도 할 수 있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을 단순히 쓰여진 몇 줄의 역사가 아니라 직접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여기에 학생들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극 배경음악 만들기 활동입니다. 음악극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배경음악이 필수인데요. 저희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직접 배경음악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생성형 AI는 스노우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스노는 사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의 음악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만들고자 하는 장면에 걸맞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떠한 음악을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배경음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과 분위기를 정리해서 완결된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8차시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차시 수업의 관련 교과는 음악과 사회교과이며 학습 목표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음악 듣전 리허설하는 활동인데요. 학생들은 해당 활동에서 모둠의 음악극에서 어떠한 악기를 활용해서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할지 의논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전 6차시에서 리듬 악기에 대해 탐색했던 바를 토대로 상황에 어울릴 법한 악기를 정하고 해당 악기를 정한 이유에 대해서까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리허설이 끝나면 학생들이 그간 열심히 준비한 음악극을 실제로 발표하는 시간인데요. 음악극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극에 몰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면과 장면 사이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교사가 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관객 입장의 학생들이 극을 보면서 해당 모둠의 음악극에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혹은 소감이 있었다면 활동지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모둠의 발표가 끝나면 음악극을 계획하고 극을 실제로 올리며 든 소감을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유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우리 모둠이
음악극에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음악극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내용 중에서 떠오른 것이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적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 반의 음악극은 어떠했는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던 7차 시와 8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구성했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7차 시 그리고 8차 시 수업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